자, 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하나, 두 개, 세 개, 두 개, 두 개. 아, 진짜 헷갈리잖아요. 바로 가야죠. 세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열 개, 열 개. 힘들었다. 너네가 오비탈의 개수를 세지 못하면 2단원 망이야, 폭망. 오비탈은 박스지. 박스 몇 개라고 했어, 내가? 20번까지. 10개. 당연하지. 하나, 셋, 하나. 따라해봐, 시작. 하나, 셋, 하나. 그럼 하나는 무조건 무슨 오비탈이야? S. S. 그럼 첫 번째 하나는 1S, 두 번째 하나는 2S,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개는 뭐? 2P,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는 3S, 그 다음에 3P, 그 다음은 이렇게 된다고. 그럼 봐라. 1번 수소, 2번 헬륨까지 박스 하나면 끝이지. 3번, 4번 박스 두 개면 끝이지. 그 다음부터 왜 5번부터 6번, 7번 이 박스가 늘어날까? 훈트 규칙 때문에 그래. 하나 채워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 쌍으로 채우니까 5, 10번 내오는 끝이야. 그냥 5개. 야, 18번 아르고는 몇 개 필요해? 9개. 그렇지. 그래서 15번 인부터 계속 9개라고. 왜 13, 14, 15번은 7, 8, 9야? 훈트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3, 4, 7, 8 외우라겠지. 30사탄 18을 기억나냐? 홀전자 규칙성 1, 0, 1, 2, 3, 2, 1, 0. 이렇게 외워야 돼. 언제까지 됐어? 1, 왜 그렇게 2, 가요? 3. 어디로 가든 홀전자의 규칙성과 언제까지 돼서는 어디든 똑같아. 3, 4, 5, 6, 7, 0. 그렇지. 암산 원자까지 돼서 빼기 홀전자 수 0. 0. 1, 4일, 얘 원자까지 돼서 얼마야? 2, 아, 이게 홀전자는? 0. 응, 얼마? 2. 3, 1이 2. 특징을 모르니까 버벅거리고 있잖아. 얘 원자까지는 3이고 홀전자 1이지. 빼봐. 2. 2, 원자가 4고 홀전자 2지. 2. 원자가 5고 홀전자 3이지. 2, 이해 갔어? 0, 2, 4, 6, 빵. 4. 0, 2, 2, 4, 6, 빵. 속도감이라고, 속도감. 우리는 5G로 문제를 풀어야 돼. 이 2G더라. 5G. 뭐라 해도 무슨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 근데 여기서는 이런 주기성 말고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다. 얘가 번호 몇 번이라고? 2번, 얘는 몇 번이지? 얘는 몇 번이야? 8번, 외우나? 이게 원자 번호지? 양성자의 숫자지? 전자의 숫자지? 안정한 전자 배치지? 몇 쪽? 18쪽. 자, 이제 봐. 10번의 전자 배치를 따는 애들을 외워. 7번부터 7, 8, 9, 13. 여기까지. 왜요? 여기까지 무슨 뭐라고? 10번 내용을 따라. 아, 맞아요. 얘를 세트 1이라고 할 거야. 쌤. 우리끼리의 용어야. 모르면 죽어. 세트 1은 누구의 전자 배치 따는 애? 10번. 자, 몇 종류 있어? 6가지. 5개. 7개 아니에요? 10번? 10번? 6개. 왜 10번 포함 안 이래서 해요? 내가 영상 딱
납치를 하라는 거야. 니네만큼 재밌게 하려고 수업을. 저는 그랬어요. 네, 그렇지. 이거 아니라. 10번은 왜 안 포함하냐고요. 10번을 다른 애가 몇 개나 이런 10번은 딸이겠죠. 바보냐. 10번은 나오지도 않는데 시험에. 다시. 얘를 따르는 애. 6개. 15번 인부터 15, 16. 그제? 여기 몇 개야? 20번 컷인가요? 5가지. 이걸 세트 2. 15번은 18을 따르면 전자를 몇 개 받아야지? 3개. 3가 마이너스야. 20번은 18을 따르면 전자 2개 버려야지? 2가 받았어요. 이때 버리는 아이들을 금속원소라고 불러. 19, 20 버려야 되지? 11, 12, 13 버려야 되지? 3번, 4번 버리면 누구 따라가? 2번. 헬륨. 몇 개야 총? 4개. 죄송합니다. 7개. 잘했어요. 2개, 3개, 2개, 몇 개? 4개. 이거 하도윤이야? 이래 왕하면 안 되잖아요. 말라있는 개가. 요렇게를 뭐라 부른다? 금속원소. 큐. 금속이잖아. 됐어요? 나머지가 누구죠? 비금속인데 요놈만 중금 빈신이에요. 그래서 금속, 규속. 6번은 뭐예요? 탄시어. 그거 어쩌라고. 비금속이라고 지지가. 이 몸에 비금속만 꽉 차 있다. 이해 갔지? 얘들을 우리는 첫 번째 줄로 뭐라 그러지? 이 1이라는 숫자가 뭐다? 주양자 수가 1 껍질에만 전자를 포함할 수 있는 애들을 1주기 원소라고 그래.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주양자의 숫자는 뭐를 의미한다? 전자가 채워진 무슨 오비탈 수? S. 이거 이쪽 주기성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지. 얘는 몇 주기다? 2주기. 주양자 수 몇 가지 전자를 채워야 된다? 2가지. 물론 바닥 상태야. 주양수 이 이름이 뭔지 아니? 했는데. 그렇지. 누구? L. 철수? 영이? L. 그렇죠. L이라 불러요. L 거. 1은 뭐였죠? 얘가 L이면 쟤는 누구겠어요? L. 그렇죠. L. 왜 LPG 하는 거야? L. LPG. MN이죠, MN. 얘가 주양자 수가 결국 2잖아요? 맞죠? 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얘는 전자가 채우는 S오비탈 수가 몇 개? 2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외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요. 2주기 원소는 무조건 S오비탈이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S오비탈 속 전자수분의 P오비탈 속 전자수 이렇게 얘기하면 2주기는 그게 1이면 오비탈 2개니까 4분의 4, 8번이에요. 3주기는요? 6분의 6, 몇 번이에요? 12번이요. 그렇게 찾는 거라고요. 얘를 여러분, 보호가 거짓말쟁이죠? 왜요? 그 전자껍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도 여기서 이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1껍질은 다 이렇게 그려요. 2껍질은 어떻게 그려요? 누구까지 나타냈어요? KL까지 나타낸 거죠. 3껍질은 몇 개 그릴까요? 원? 3개. 4껍질은 이런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거 오른쪽 페이지에 그려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보호 전자 껍질은요, 진짜 원자 모형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기 쉬우라고. 옷? 진짜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리면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팔이고 이게 팔이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자 모형은. 오비탈. 우리는 원래 원자 모형은 오비탈이에요. 그쵸? 근데 주기와 족을 보기 쉬운 거는 이 보호 전자 껍질 모형의 표현입니다. 아시어요? 그걸로 써준 겁니다. 여러분, 주기는 주양자 수이고
전자가 채워진 s오비탈 수이다. 이해 갔습니까? 네. 3번 리튬은 s오비탈 몇 개 필요하다? 하나. 두 두 개. 아, 미쳤나봐. s오비탈 속에 전자수가 총 몇 개다? 세 개. 그렇죠. 11번 나트륨은 s오비탈이 몇 개 필요하다? 3개, 3중이니까. 그 속에 s오비탈 속에 전자수 몇 개 있다? 5개. 그렇죠. 걔들만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 중에 나머지 다 6개씩이야. 다. 오케이. 이런 게 하나하나 모여서 뭐가 된다? 여러분 죽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어? 근데 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족은 이거죠. 1조. 얘가 몇 조? 원조. 얘는 13조. 그렇지. 왜 13이냐?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넘어갔어요. 근데 늘 눈치를 못 챘죠. 와. 여러분 21번 스칸디움 박스 몇 개 필요할까요? 10개. 하나! 11개. 그렇죠. 아, 저 진짜 바보 거예요. 대신구도 하시는군요. 자, 20번까지 박스가 10개예요. 네. 21번은 당연히 박스가 11개 필요하죠. 근데 21번부터는 무슨 오비탈에 전자를 채워야 되느냐? 3D예요. 저. 3D는 박스가 5개짜리거든? 그 중에 하나를 딱 필요한 거죠? 네. 자, 3D 하나 들어가 있어요. 3D가 K, L, M, N 중에 무슨 껍질이야? 3D야, 3D, 3D, 3, M이야. 좀 잘 봐. 21번을 채워보자. K에 2, L에 8, M에 몇 개? 이런 씨. 하나. 이런 씨. 이런 M이 9개. 9개? 왜? 3S에 2, 3P에 6, 3D에 하나까지 M 껍질입니다. 그럼 N에 몇? N에 몇? 9. 저기. 야, 2개, 8개, 9개. 지금 몇 개야? 19개잖아. 2개, 8개, 9개. 벌써요. 네. 몇 개 남았어? 21로. 2개요. 그게 4S에 2개야. 얘는 원자과 전수 2라고 21번인데. 진짜. 다시 22번. 오비탈 몇 개? 10개 더하기 11, 12이 필요하다고. 무슨 규칙에서? 홈트 규칙에서 홀전자를 채워야 되니까. 아. 이해가냐? 네. 그럼 3D에 2개 들어가지? 네. 그럼 M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갈까? 3S에 2, 3P에 6, 3D에 2. 1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개. 아까 9개 들어갔잖아, 스칸듐이. 그러면 N껍질엔 전자가 몇 개 있어? 2개 있는 거라고. 그럼 원자과 전수 얼마지? 2야. 그런 애들이 3족, 4족, 5족, 6족, 7족 이런 애들이야. 걔들이 전이원소고. 알았니? 그래서 걔들은 족이 아무리 바뀌어도 원자과 전수 똑같아. 금속이야, 금속. 걔들을 뺀 거야. 그래서 13족이 나온 거야. 알았니? 14, 15, 16, 17이지. 이 족이 원자 번호인 게 몇 족이 원자였어? 3주. 그렇지. 13번부터. 이런 게 모여서 재상이 되는 거지. 자, 족은 10을 뺀 숫자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족을 찾을 때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자, 원자 번호에서 누구를 뺀다? 10. 2 또는 10 또는 8. 이렇게 뺀다. 여기서 3 이상에는 뭐를 더한다? 10을 더한다. 자, 9번 몇을 뺄래? 10. 2. 9에서 10 빼면 뭐 나온다 이 짜샤. 9에서 2 빼겠지? 근데 몇 떨어졌어? 7. 그게 원자과 전자수야. 족은 17족이라고. 자, 12번 누구 뺄래? 10. 10. 몇 나왔어? 2. 2족이야. 그냥 걔는. 왜? 3 이상이 아니잖아. 아. 5. 몇 뺄래? 2 빼. 2. 그럼 얼마야? 3. 원자과 3이야. 몇 족? 13족이라고. 오. 엄청난 물량. 여태까지 했는데 인지서 엄청난 얼마? 사람. 다시요 여러분. 7번 밑에가 누굴까요? 7번.
10번 돼요? 잘 들어요. 15? 2주기, 3주기만 바로 밑에가 존재해요. 아, 그런 애들은 8차입니다. 조건. 15, 8개, 8개니까 그럼 7번 밑에는 몇 번? 15, 15번. 24, 9번 밑에는요? 7, 17번이요. 그렇죠. 야, 7번, 8번, 9번이 몇 주기겠냐? 10번 밑에니까. 2주기지. 그럼 바로 밑에 애들은. 그래, 그럼 10만 붙이면 족이 똑 떨어지잖아. 7번 밑에가 뭐예요? 15번이니까 15족이고. 8번 밑에는 16 다음, 그 8 다음에 16이잖아. 16족이고. 16번 16족, 17번 17족. 알았어? 이 주기율표상에서 원소를 정확하게 캐치 못하잖아? 그것도 시간을 잡아먹는 한 이유야. 알았니? 이거 봐. 오늘 배우는 주기성 배울 때 이 주기율표 모르면 완전히 저기 투지도 아니고 8비트. 알았어? 남들 막 스마트폰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투지폰 들고 막 인터넷이 안 터져. 이러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주기율표 꼭 외우세요. 족과 주기 꼭 아시고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면 얘 나와요. 과학사. 주기율표 변천사예요. 자, 이 변천사를 볼 땐 여러분, 아, 그 당시에는 저분원소가 발견됐구나를 좀 감안하세요. 돼, 왜, 라이, 너스. 이 사람은 극한적으로 그때 그 한시적으로 발견된 원소들을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었더니 요렇게 되더래요. 3개씩. 지금의 이 세 쌍은 3개씩 한 묶은 이 세 쌍은 뭘까요? 바로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한 거 동족원소였던 거예요. 동족원소. 근데 어떻게 세 개를 나눠요? 아니죠. 3개 나눈 게 아니라 공교롭까지 그때까지 발견된 원소들을 추합해 보니까 3개씩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동족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알카리 음식이 몇 족이냐? 1조 1족. 불러봐요. 리나바. 소리나. 큰 루비를 세벼서 프랑스로 쳤다고. 루시퍼. 예쁜 또. 자, 리튬. 나트륨. 큰 칼륨. 루비디움. 세벼서 세슘. 프란시움. 됐죠? 이따가 합시다. 이 과정에서 원자가 이제 더 많이 발견됩니다. 그때 얘를 쭉 내려보니까 뉴렌즈에 와서 이게 나와요. 지금의 뭐랑 같아요? 8변자 규칙서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오. 8번째마다 새로운 원소가 나오는 걸 알아낸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 과학자인 멘델레프가 알겠습니까? 얘 순서대로 놓다 보니까 현대의 주율표가 비슷한 모양이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약간의 착오가 생기죠. 18번 아르곤이 40이에요. 원자량이. 근데 19번 칼륨은 39거든요. 뭐야? 그래서 웬델레프 순서로 온다면 이 19번을 18번 갖다 놓아야 되거든요. 성질이 안 맞아. 안 맞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이온소 가면 니켈하고 코발트도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누구 제자? 러더퍼드 제자. 뭐집니까? 얘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여러분 원자 번호가 누구 수지? 양성자 수. 이때 이제 물질파를 통해서 알아내죠. 볼 수가 없겠어요. 쳐다봤는데 저요 뭐 양성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파를 이용해서 그들의 그 정수배만큼. 그럼 양성자의 숫자가 몇 개다 몇 개다를 걸 찾아내거든요. 그 순서대로 놨더니 주기율표가 완성됐고, 그 다음 기호나 이런 것들을 다 보정하고 만든 게 베르셀리우스의 현재 주기율표예요.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봐주세요. 현복이 5분 전에. 아시겠습니까? 네. 자, 주기율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우리는 중요한 게 뭐다? 세트 1이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라고? 세트. 세트 1. 또 하나? 세트 2.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주기성에서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매번 나오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를 알아야 되느냐? 거기 한 페이지를 또 넘겨보잖아요. 그럼
몇 쪽이냐? 116쪽 해봐. 주기성 뜰 거야. 주기성 그래프. 거기서 한 번 보면 안 틀리는데 이상하게 주의 있게 안 보면 틀릴 수 있는 문제. 예술아 116쪽. 116쪽 봤지? 세로축에 뭐라고 돼 있어? 원자과 전자수로 써 있지? 가로축에 다 붙어 있는 애들이 몇 쪽 온다? 그게 18쪽이야. 거기까지가 같은 주기라고. 잘 보라고. 무슨 말이냐면 그 그래프를 보잖아 얘들아. 이것만 알아도 세로축이 뭐라고? 원자과 전자수라고 써있지. 그럼 여기 1이라고 써있고 여기 0이잖아. 여기부터 출발해서 7까지 간 다음에 알았니? 여기까지가 같은 주기라고. 저 위에서 끝 작살난다. 무조건 틀리는 거야. 알았냐? 여기 1이 몇 쪽이야? 1쪽. 요거 몇 쪽이야? 7. 8조. 이런 18. 17조. 아니요. 16조. 7조. 이래서 찍기 싫었다고 내가 항상. 원자과 전자수가 17조. 그렇지 17쪽이죠? 얘 몇 쪽이야? 18조. 나 오늘 안 올릴 거야. 아. 마음대로 할 거야. 욕하고 깽판치. 그거 빨리 막 때리. 아니 나도 보려고 한번 내가 얼마나 깽판치나. 여기까지가 같은 주기라는 거 명심해 이거. 알았지? 그리고 원소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좀 알고 있어라. 얘들아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로 커다랗게 구분하는데 주기율표 선상에서는 있잖아. 얘가 70%고 얘가 30%야. 전이원소 한 몫을 해. 아까 봤지? 3D의 전자 들어가는 애들. 그치? 금속 원소는 대부분 무슨 이온 내는 게 쉽다? 그래서 전자를 내놓기 쉬워. 산화되기 쉽다고. 전자를 내놓는 것. 그걸 금속의 반응성이 좋다고 얘기해.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화 되는 게 편해. 그래서 얘는 전자를 받는 걸 편해. 환원되기 쉽다고. 세트 1에서 비금속성이 있는 애들이 몇 개야? 3개. 3개. 금속성은? 3개. 그렇지. 세트 2는 금속성이 몇 개? 3개. 2개! 어이. 아 그렇네. 한번 살짝 순서만 바꿔도 틀릴 됐지? 19, 20번이 금속성이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비교해보면 금속도는 전자를 잃어버리기 쉬운 게 금속성이 좋은 거거든. 응? 그럼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애가 유리할까? 가까이 있는 애가 유리할까? 그렇지. 그럼 자, 이게 이제 이런 게 이거 의도치 않은 혜택이거든? 리튬이지? 나트륨이지? 칼륨이지? 얘 껍질 몇 개? 2개. 2개. 얘는? 3개. 얘는? 4개. 누가 제일 멀리 있을까? 최각 전자가 4개짜리가. 그치? 그럼 걔가 전자 잃어버리기 쉽다. 그래서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해보잖아. 칼륨, 나트륨, 리튬 물에 던져보면 칼륨은 폭발해. 폭발. 알겠어? 나트륨은 소리 내면서 불꽃이 한 3cm 오르고. 예. 옛날에 H고등학교 선생님께서 탔어요. 머리가요? 근데 그 여자애들이 실험 시간에 그랬다는데 그분이 앞머리가 없어 옆머리 길러고 이렇게 세우신 분인데 확 그랬더니 갑자기 머리에서 후두두두 막 쏟아. 어떡해. 앞에 있는 애들은 그런데 저 뒤에는 많이 나서 웃을지 울지 가운데 있는 뭐라고 내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 여러분 비금속의 대명사는 잘 봐요. 17쪽이 비금속성이 클까요? 16쪽이 클까요? 17조. 그렇죠. 얘가 하나만 봐도 바로 음이온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오히려 번호가 작을수록 비금속성이 커요.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중요한 건 전자입니다. 화학이 뭐의 학문이지? 전자라서 전자가 핵과 가까이 가면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고 들어가야 되죠. 네. 곧 이걸 떼내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안정하다고요. 그래서 9번 플로린이 비금속성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 금속성이란 말, 비금속성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자세히 안 다뤄지지만 알아두긴 하세요. 이거 이온결합할 때 필요해요.
이온 결합. 얘들의 반응성이라는 건 다 이온이 되는 게 반응성입니다. 아시겠죠? 주기율표가 끝났는데, 자, 통합과학 시간에 한 내용을 잠깐 복습합시다. 일족을 무슨 금속이라고 그런다? 그때 조심할 거, 함정에 맨날 나오는 거, 일죽이 일족이에요. 누굽니까? 걔 금속이 아니야? 아닙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두 번째 17족을 무슨 원소라고 그런다? 할로젠이라고 불러요. 라틴어예요. 알칼리. 그럼 뭐예요? 염기성이라는 뜻이죠. 여기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알칼리 음료수 주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알칼리 음료수. 니네 빼고 다 똑똑해요. 알겠습니까? 알칼리 음료수가 뭐예요? 탄산 음료요? 포카리 스웨타, 개또라이 이런 것들 그런 거 알칼리 음료라고 해요. 그 반대말이 할로젠이에요. 산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저 9번, 17번, 그 다음에 뭐 35번, 53번 이런 애들을 넣었다고 얘들이 산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수소랑 결합시키면 대표적으로 HCl 뭐라고 불러요? 염산. 그렇죠. 강산이잖아요. 근데 걔보다 더 강한 산이 HBr이에요. 브로민. 예, 브로미나 수소요. 그보다 더 강한 산이 HI예요. 아이연화수소. 플로리나 수소는 정말 약한 산이에요. 플로리 힘이 더럽게 세요. 수소 안 놉니다. 놔주세요. 그래서 산성이 약해. 알겠습니까? 이게 주기율표 끝이에요. 거기에 알칼리 토금속이 잠깐 나오긴 하는데요. 뭐 땅속에서 발견되는 알칼리성, 염기성의 성질이다. 여러분, 딴간입니다. 이 알칼리란 말, 할로젠이란 말은 누가 쓴 거냐면 아레니우스 시절에 쓴 거예요. 여러분, 아레니우스라는 말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산염기가 아레니우스 개념이에요. 그 아레니우스 개념을 가만히 보시죠. 산은 산 화학식 안에 금속이 없어요. 여러분, 화학식 안에 금속이 없으면 뭐라고 했죠, 내가? 분자? 분자라고 했습니다. 분자. 공유결합 물질이라고요. 아. 그런데 염기는 금속을 반드시 포함해요.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NaOH, KOH 이렇게. 그래서 1단원에서 여러분들 C2H5OH 금속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분자의 중성이에요. 아, 그래요? 염기성이 되려면 금속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주기율표는 끝났습니다. 이제 주기성. 정신 차렸어요? 휴식은 없나요? 아, 없어요. 오늘은 없습니다. 다이렉트, 풀, 꺼져요. 닭강정 처먹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연속으로 하니까 있는 거. 하, 참. 연속으로 수업하는 사람 마음은 몰라요? 수업하는 건 재밌어요. 누가 하든가. 얘들아, 이 장은 이 단원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잡히는 쪽이야. 그래서 로직이 없으면 계속 헤매. 아니면 자기가 들어가자마자 막 적어놓던가. 근데 원자반지름 주기성은 적어놓지도 못해. 어떻게 다 적어. 그래서 로직을 정확히 알아야 돼. 원소의 주기성은 우리 두 가지 배우거든. 일단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배울 거야. 이러면 이 단원이 끝나고 너희들은 기말고사라는 어마무시한 시험을 칠 수가 있는 거야. 오늘 뭐 배운다고 그랬어? 주기성. 아니, 그 중에도 원자 반지름 배울 거야. 아. 알겠지? 네. 원자 반지름을 배운다. 근데 원자 반지름 첫 장을 딱 보니까 뭐 이상한 얘기 잔뜩 써 있죠? 이걸 독학했다가 머릿속에서 올라만 옵니다.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과학자예요. 원자 반지름을 측정할 거예요. 그러면 출발이 어디예요? 중심핵으로 보세요. 어디까지예요? 전자가 존재하는 곳까지. 근데 우리가 오비탈 배웠죠? 전자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게 하이델베르크의 불확정 생원이에요. 어디든 있다거든요? 그럼 어디가 끝이에요? 무한대. 그쵸? 하나 잘 듣습니다. 그래서 보호의 전자꽃을 모형으로 머릿속에 통용화 시키죠. 그림을.
보호의 전자꽃을 무용으로. 원래 원자 반지름을 측정할 때는요, 원자 자체의 바닥 상태에서는 전자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끝까지 가도 확률은 다 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약속을 합니다. 원자 반지름은 이런 형태에서 측정하자라고 약속을 해요. 금속 다르고요, 비금속 달라요. 알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걸 바로 오른쪽 가서 배우겠지만 그건 시험에 또 안 나와요. 그럼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는 순서만 알면 되거든요. 화학자가 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 문제를 빨리 풀어서 맞추고 나서 기분 좋을 때 화학하세요. 푸는 요령만 알려줄 거니까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이제부터 전자는 반지름을 잴 수 있어요. 잴 수 있어요, 이제. 거짓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재지 못해요. 근데 잴 수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 잘 들으세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곳까지 당긴다고 잡았을 때 전자들을 못 도망가게 잡는 게 누구예요? 원자요? 그럼 핵이죠. 핵의 힘은 누구의 숫자가 좌우예요? 양성자. 그런 양성자의 숫자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제 들어봅시다. 양성자의 숫자가 많으면 핵의 힘이 세죠. 그럼 전자들이 많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도망가겠죠. 이해 갑니까? 여기서 핵과 전자 간의 힘을 유식한 말로 무슨 역이라고 합니까? 핵과 전자 간의 힘?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력. 그렇죠.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전기력은 얼 제곱의 Q-Q'로 정의가 되죠. 물리를 안 하는 친구들은 모르겠지요. 이게 무식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어떻게 이해는 되겠습니다. 뭐냐? 얼 제곱의 Q-Q'면 정확하게 핵 하나, 전자 하나 이 상태에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전자를 배울 거거든. 여러분, 내가 데이비스 사진을 한번 찍을게. 사진. 아, 얘가 가려요. 아, 왜 가려요? 제가 내가 사진 찍고. 아, 누나한테 둘이 가려요. 에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자와 핵 간의 단도직입적인 전기력을 측정해야 되는데, 자, 전자들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거기에만 있냐고요. 그 자리에만 있어요? 어디든 있어요? 어디든 있다. 자, 내가 분명히 너희들한테 가정을 했다. 전자가 존재하는 그 경계선은 있다고 가정하자고 했잖아. 근데 그 안에서만큼 어디선 존재할 수 있다라고 오비탈로를 얘기해야 돼. 그러면 전자와 전자 사이의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어디든 얘들이 부수부수 나타난단 말이야. 수학여행 가서 찍어봤잖아, 저 사진을. 하플에서 가서 사진 찍으려면 사람 막 지나다니고 막 사진 찍혀서 이렇게 되고 막 이러잖아. 가려막기 효과가 생긴다고. 그러면 핵과 전자 사이 1대1 힘이 줄어요. 실제 힘보다 줄어요. 이해 갔습니까? 모든 전자들이 그래요. 봐요. 자, 저쪽 뒤에 있는 학생들이 3껍질, 그 다음에 2껍질, 그 다음에 1껍질입니다. 내가 니네 찍어? 아무도 없네? 야, 이거 아니라고요. 저 뒤에 있는 애가 여기도 나타나요. 저 뒤에 있는 애가 여기서 나타나고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확률적으로 저 뒤에 있는 애가 여기서 나타나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애를 사진 찍으려면 무지하게 나타나요. 앞에 있는 애들이. 자, 보세요. 같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들도 서로를 가로막는데 안쪽 껍질에 있는 애가 더 많이 막겠죠? 네. 그래서 껍질이 많아지면 핵의 힘이 많이 상쇄돼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진짜 핵의 힘이 있잖아요. 그게 양성의 숫자잖아요. 근데 전자들 간에 서로 밀어내기도 하잖아요. 밀어내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가려막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측정하면 그 핵의 힘은 실제 이론값보다 어떨까요? 작겠죠? 그걸 유효핵전화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유효핵전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앞으로 핵전화를 양성자 숫자라고 하고 유효핵전화라고 부를 거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 1번 수소 전자 몇 개 있니? 하나. 그 하나를 가려막을 전자가 있냐 없냐? 없어요. 없네. 그럼 걔는 플러스 1이잖아. 네. 걔는 유핵전화와 그 핵전화가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유핵전화는 잘 보세요. 같은 주기, 같은 조기
속에서 알겠니? 네. 원자 번호가 크면 유액전화 큽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제가 요 두 가지 조건만 줬어 얘들아. 알았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기에 서로 다른 조기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 갔냐? 핵 전화가 그래. 그러면 이제 봐. 밑에 데이터 봐. 졸지 말고 씨. 영상 니네를 찍어야 되겠다. 차라리 내 목소리는 뒤에서 들리고. 네, 그러면요 같은 쪽인데 다른 쪽이어도 같은 조립하는 거죠? 네. 아, 같은 주기란 뜻이 같은 오월. 주기 다른 주기. 5월. 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졸기만 해. 영상 여기 들고 찍을 거 내가 이거. 알았어. 이러고. 재밌겠다. 좋겠다. 아주. 야, 밑에 데이터 한번 봐봐. 밑에 유액전화 써있지? 보여 안 보여? 네. 자, 8번 보이냐? 네. 파란색 8번 보이지? 8번이 크냐 9번이 크냐 했잖아. 8번이 크니 9번이 크니 했잖아가 9번이 크지? 네. 찾았어? 지금 보고 있어? 네. 9번이 크니 10번이 크니? 여기까지 됐지? 11번이 크니 10번이 크니? 10번. 뭔가 느끼는 거 없어? 원자 번호가 클수록 핵전화 크다고 했잖아. 근데 11번이 되면서 뚝 떨어졌잖아 지금. 왜지? 껍질이 생겨서. 아. 그러면 잘 들어봐. 지금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잘 봐라. 같은 주기나 족에서는 말이야 거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네. 근데 같은 주기는 아니지만 같은 주기는 껍질이 동일하지. 이런 애들 조건인 경우에는 유액전화가 이 순서를 따라 원자번호가 크면 커져. 그런데 저 18족에서 갑자기 1족으로 넘어가면 껍질이 훅 생겨버리지. 네. 안쪽 껍질의 가려막기 효과가 유효핵전화를 완전히 상쇄시킨 거야. 이런 경우만 외우라고. 이런 경우만 시험에 나오니까. 야, 11번보다 12번이 크냐 작냐? 그죠. 13번이. 그죠. 왜? 같은 주기니까. 근데 왜? 니네 이거 지금 얘기하면서 뭔가 감이 안 와? 8번, 9번, 10번, 11, 12, 13 뭐였어? 세트 1이었잖아. 네. 그치? 근데 내가 누구 빼먹었어? 7번 빼먹었다고. 7번 가만히 봐봐. 알루미늄이 더 세냐 약하냐? 7번 약하지? 그래서 걔는 안 낸다고 시험에. 이게 분석화학이라고. 7번은 알루미늄보다 약하니까 걔부터 안 쓴다고. 산소부터 쓰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봐라 얘들아. 자, 어떻게 하느냐? 원자 번호가 연속인 이런 말을 써. 2에서 3주기 이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10번은 들어갔다는 얘기야. 왜? 10번을 경계로 3주로 넘어가잖아. 맞지? 그래 놓고 여기다가 유효 핵전화 상대값을 써줘. 그리고 봐. A, B, C, D 4개의 원소를 놓은 다음에 이런다. 여기 2주기 원소 몇 개 있어? 3개? 야! 맞죠. 하나도 하나. 하나 있죠? 보이냐? 8, 9, 10, 11, 12, 13 이렇게 되잖아. A가 뭔데요? 하! 이게 누굴까요? N이? 네온이에요. 네온 이게. 그 다음에 누구예요? 11번. 그 다음 12번. 그 다음 13번. 이런 식이라고. 데이터에서 이런 것만 하면 그냥 풀린다고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 인접한, 연속적인 인접한 관계에서는 가려막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줘요. 알았어? 네. 그렇다고. 야, 그렇다고 2주기 원소보다 3주기 원소가 핵전화가 다 작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3번 리튬 봐봐. 3번 리튬보다 11번 나트륨이 훨씬 커요, 여러분. 핵전화가. 그럼 핵전화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 구름을 세게 당기겠죠? 당기겠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지름은 나트륨이 더 커요. 그게 가려막기 효과라고요.
가려막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봐. 핵전화가 센 건 맞거든? 저 외곽의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세진 건 맞아. 근데 가운데 가려막기 효과가 더 커갖고 반지름이 크게 측정해. 그러면 잘 들어. 전자구름을 잡는 최결정 포스는 누구야? 유핵전화가 맞아.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장애를 만들어내는 게 누구야? 가려막기 효과야. 그럼 이제부터 머릿속에 기억해. 아, 전자 껍질의 숫자가 많으면 가려막기 효과가 큰 거지. 걔들이 무조건 짱이야. 뚱땡이. 알았어? 가려막기 효과는 무조건 전자 껍질이 커지면 커지는 거야. 그럼 반대로 전자 껍질이 줄면 작아지겠지. 나는 그래서 원자 반지름 작은 애를 홀쭉이라고 할 거야. 홀쭉이. 큰 애를 뚱뚱이. 뚱땡이라고 해. 야, 3번 리튬, 11번 나트륨 유했잖아. 누가 커? 나트륨. 그렇지. 11번이 커. 뚱뚱한 거. 뚱땡이. 11번이 커. 껍질이 많으니까. 이해 갔어? 질문. 3번 리튬, 4번 베릴륨 껍질 어때? 이거요. 같죠? 이주이니까. 네. 그 다음에는 유액전을 보라고. 껍질을 우선 보고 껍질이 같으면 유액전을 보라고. 누가 세? 4번이 세지? 그럼 홀쭉해. 구름을 땡기니까. 그럼 4번보다 5번이 더 홀쭉. 5번보다 6번이 더 홀쭉. 이해 갔냐? 자, 오른쪽 페이지로 싹 넘어가. 빨리. 원자 반지름에 대한 정의가 있어. 원자 반지름에 대한 정의가 있어. 잘 들어. 원자 반지름을 그냥 원자로 넣으면 어디든 전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반지름 진다는 건 무의미한 거야. 그래서 과학자도 약속해. 비금속 원소는 무슨 화학 결합을 한다? 공유 결합을 한대. 근데 조건이 있다. 자, 동일한 원소 사이 조건이 이거야. 동일한 원소 사이 그것도 단일 공유 결합 길이에 이걸로 하자라고 정의를 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거야. 자, 전자 구름이 있어. 전자 구름이 있어. 이 거리에 이걸 뭐라고 그런다? 이게 공유결합 길이야. 응? 그래서 핵감거리라고 돼. 이게 핵감거리. 이거에 얼마? 반. 자, 예를 들어 볼게. 이게 수소야, 수소. 수소 원자 반지름 얼마? 0.037. 잘했어. 이해가니? 자, 그럼 비금속은 공유결합하니까 이걸로 잡았어. 들어보자. 니네 요렇게 존재하는 놈이 1번부터 20번까지 몇 종류 있는 줄 알아? 혹시? 5종류. 오! 저요? 예. 도대체 H2 있죠? N2 있죠? O2 있죠? F2 있죠? Cl2 있죠? 이 중에 이 조건이면 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N은 몇 종 결합이에요? 3종류. O는요? 2종류. 이러면 안 된다고. 단일만 된다고. 그럼 N하고 O는 어떻게 측정해요? N하고 O는 이런 물질 속에서 측정을 합니다. 봐요. 화산화수소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 입체예요, 입체. 요 사이. 이렇게. 그럼 탄소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뭐 다이아몬드 길이 CCCC로만 되어 있잖아요. 거기 딱 재는 거예요. 연속된 거. 네. 자, 그러면 금속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여러분, 금속은요, 측정하기 편해요. 원래 금속 원소는 금속 결합식. 여러분, 금속은 금속 결합을 하면 자기 자신하고만 결합합니다. 절대 다른 금속과는 결합을 안 해요. 그래서 금속이 다른 금속을 섞는다고 그래요. 그럼 뭐가 됩니까? 합금. 합금은 혼합물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스테인리스강 들어봤어요? 집에 있어요? 있어요? 너 있어요? 너 그게 뭔지 알아? 물통. 물통 스테인리스인데. 물통을 스테인리스를 써요? 원래 그게 반찬 같은 거 버무리는 그런 화학약품에 강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거 뭐라 불러요? 수능. 스댕. 아, 시댕 그건 욕이고 스댕. 스댕이라고 해요. 스댕. 그게 스테인리스 강이고 여러분 신석기 다음에가 무슨 게? 전동기. 네, 그게 또 학급이. 그 위에 주석석기. 그럼 여러분 혹시 한정식 집 가봤어요? 간 사람만 얘기해. 안 가는데 간섭하지 말고. 한정식 가봤어? 못 가봤어? 가봤죠. 가봤어요? 부자나. 헛구적이었어. 거기서 진짜요? 가장 최근이네? 밥그릇 봤어요? 바꾸지 않아요. 밥그릇이 안 나오고 저기 개밥그릇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접시를 넣죠. 접시로? 좀 아니에요. 아 숟가락 젓가락이 좀 무겁지 않던가요? 맞아요. 한정 나무로 나왔어요? 그럼 좀 세미 한정식 집을 간다고? 자네 좀 갔다니까 좀 무거웠나요? 그, 신선도 있었어요 신선도? 그 뭐예요? 신선도? 그뭐 한정식 집이 간 게 아니라 그냥 주방 백반집을 갔군요. 아. 정식으로 신선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임금님 수라상처럼 가운데 이렇게 생긴 거. 얘들 아니 못 가봤나 보네.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음식 있고. 괜히 또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못 봤잖아요. 그 주변에 야채 있는 그리고 여러분 아니에요? 밥그릇이 이래요. 무거워요. 이렇게 안 생기고 참 밥그릇이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밥그릇이 이렇게. 네, 봤어요. 그죠? 먹지 못해 본 거죠? 저희 집에도 있어요.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이 되게 무거워요. 집에 있어? 그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노쇠라고. 노쇠. 그게 황동입니다. 역시 금속은 자기 자신하고만 결합하기 때문에 금속이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금속. 그럼 또 다른 금속. 금속의 정의는요. 중심 양용과 최각 전자 간의 전기적 인력인데 이걸로 측정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겠죠. 반지름이. 네. 그래서 얘도 무슨 거리? 핵감거리의 반.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대신 여러분 금속과 비금속의 공통점이 뭐였죠? 화학결합 길이의 반. 네. 그러면 헬륨은 화학결합 할까요? 어. 오, 네온은? 아, 아르곤은? 왜 안 하죠? 그래서 걔들은 원자 반지름이 없어요. 걔들은 빠집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공부할 땐 18조는 제외됩니다. 어떤 책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원자 반지름이 아닙니다. 헬륨을 영하 269도씨로 떨어뜨리면 헬륨은 이런 자분자잖아요. 붙어요 이렇게. 제곱한 이거는 화학결합 길이가 아니죠. 분자 간 핵간거리입니다. 분자 이런 자분자 간 핵간거리. 이건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고 해요. 반데르발스라는 과학자가 분자 간 인력을 공부하거든요. 고정식도 만들고. 여러분 혹시 피부는 노랗다 들어봤어? 이 칠지기체로 바꾸면 반데르발스 고정식으로 바꿔야 돼요. 칠지기체. 이제 일반화에 가서 배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거예요. 이거는 화학결합 길이가 아니구나.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반화학식이나 이런 게 헬륨이나 아르곤이 반지름이 나왔으면 선생님 뻥쟁이 이러지 말고 걔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18조는 안 나옵니다. 무조건. 핵전환은 나와요. 핵전환은 나옵니다. 같은 주기에서 제일 세요. 같은 주기에서 핵전환은 제일 세다고요. 핵전화가 뭐죠? 중심 핵의 힘. 유효 핵전환. 아. 알겠습니까? 네. 됐죠? 그 반지름이 이렇게 측정했더니 이걸로 측정했더니 그에 영향을 주는 게 유효핵전하고 그거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가려막기 효과더라요. 농구 좋아하는 친구이나 농구? 저요. 농구 좀 하나? 자, 포드가 센터가 슈터에게 수술하고 막는 거 있죠. 연락. 저기 3점 라인을 와서 이렇게 막아주잖아. 이거 스크린이라고 하죠. 맞아요. 예, 그 효과예요. 스크린 효과라는 게. 스크린 이펙트. 알겠습니까? 저희 좀 심한. 여러분, 스크린 이펙이라는 게 전자 껍질과 관련 있는 거죠. 안쪽 껍질의 스크린 가르마뼈가 훨씬 더 크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지금 2개 배웠죠, 여러분. 자, 전자번호를 못 동하게 잡는 게 유핵전합니다. 그게 세면 당연히 홀쭉해요. 세니까.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애 최고의 효과가 누구다? 가려막기 껍질이에요, 껍질.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줄게. 먼저 주기율표상에서 첫 번째야. 같은 주기를 볼 거야. 같은 주기라는 건 전자 껍질수가 어떻다는 얘기냐?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안쪽 껍질이 가려막기 효과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이때는 누가 영향을 주느냐면 원자 번호가 영향을 줘. 반지름에.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 핵전화가 커지겠지. 그럼 핵의 힘이 세지지. 그래서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 줄어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감소한다는 거야. 그래서 몇 쪽이 제일 작다? 17쪽이 제일 작겠지. 그지? 번호가 제일 크니까. 자, 그럼 봐라. 이제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 봐. 3번 리튬은 중심에 양성자가 3개고 껍질이 있겠지. 자, 안쪽 껍질에 전자가 돌아. 몇 개가? 2개가. 그 다음에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 이렇게. 실제로 원자 반지름의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개념식으로 보는 거야. 이거 결합상에서 보는 거다, 사실은. 보면 요 거리야, 요 거리. 요 거리라고 보면 돼, 그냥. 간단하게 본다면. 근데 이게 3번 리튬이면, 자, 4번 베릴륨은 중심의 핵이 어디야? 여기잖아. 플러스 4라고 놓잖아? 그러면 안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돌고? 역시 2개가 돈다는 거야. 봐라. 이 전자들끼리도 서로 가려막기를 한다고, 사실은. 근데 이 바깥에 전자가 몇 개냐, 얘는? 2개지. 그럼 너희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봐. 얘와 얘 사이에 거리를 잰다고 쳤을 때, 지금 봐라. 유핵전화,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전자도 늘어나잖아. 그럼 전자가 반발력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봐라. 전자들은 전하가 -1과 -1이야. 맞지? 네. 그러면 전자와 전자 간의 반발을 계산할 때 우리가 쿨링의 힘을 이렇게 표현하거든. K의 얼제곱의 Q'-로. 근데 어차피 이건 별로 관여를 안 해. 거리 제곱은. 그럼 이 Q'-가 얼마 나오니? 그냥 1 나온단 말이야. 곱이. -1 곱하기 -1이. 전기력에서는 양의 수는 청력이야, 청력.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이 1인데 얘들도 분명히 얘들 사이에도 -1, -1 작용하겠지. 그지? 얘들도 얘들 사이에 작용하겠고 전자들끼리는 1밖에 힘이 없어. 여기 전기력은 개인 맨투맨이야, 맨투맨. 그러면 핵과 힘을 보라고. 얘는 얼마냐? -1과 3이고 얘는 -1과 4지. 그럼 얘가 훨씬 더 크다고. 그래서 양성자 수가 늘어나면서 전자도 늘어나지만 전자 간의 반발력은 미흡하다. 알았어? 네. 됐어? 그래서 여기서는 노란색 껍질이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가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가 핵전하다. 전자의 숫자는 미비하다 라고 보라고. 자, 두 번째 같은 족이라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잖아? 그럼 족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 전자 껍질이 어떻게 되냐? 증가한단 말이야. 전자 껍질이 증가하면 안쪽에 제 가려막기 효과가 훨씬 커지잖아. 물론 유핵전화 늘어나. 알았니? 유핵전화 늘어나는데 가려막기 효과의 그 커짐에 의해서는 미비하다고 해요. 유핵전화 늘어나는 것.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그래서 1족을 보면 3번 리튬보다는 11번 나트륨이 더 크다. 2주기, 3주기니까. 얘보다는 19번 칼륨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얘들아, 봐라. 반지름이가 크지? 유액전화도 크다. 알았어? 명심해라. 유액전화도 큰데 가려막기 효과가 더 커서 얘가 뚱뚱해지는 거야. 알았지? 자, 이제 세 번째. 양이온화를 봐봐. 양이온화. 우리 세트 1 11, 12, 14 기억나냐? 세트 2 19, 20 얘들은 양이온이 되지. 네. 11번 나트륨은 누구예요? 세트 1이잖아. 얘한테 에너지를 주잖아. 에너지를 주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 이해 갔지? 전자가 하나 도망가게 돼요. 그럼 너희들은 뭘 보느냐? 보호 껍질로 보면 K의 2, L의 8, M의 1이다 해가지고 3주기 1주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얘가 뭐가 돼? 이렇게 됐단 말이지. 맞지? 어때? 껍질이 감소했지? 네. 그렇다면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원자 반지름. 그렇지.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는 거지. 결국 뭐냐? 이거분의 이거 값은 1보다 작겠지. 이런 애들이 누구라고? 금속이거든. 금속. 만약에 같은 주기라면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값이 1보다 작은 애들이 번호가 작다는 얘기야. 이온 반지름이 뭐죠? 이거 이온이 되는 반지름. 아, 알았어요? 네.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음이온화를 보세요. 음이온. 얘는 양이온화 되는 거고요. 양이온화 되면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 줄죠. 네. 특히 여기 여러분 시험에 뭐 나온 줄 알아요? 얘를 그려볼게요. 자, 얘는 뭐냐면 이렇게 그려요. 이온을. 여러분 누구의 전자 배치냐고. 10번 네온이지. 얘를 이렇게 쓴다. A는 몇 주기온 쓰냐? 3주기. 그래, 이런 거 나온다고 시험에. A는 원래 3주기였던 거야. 전자가 도망가서 껍질이 2개 준 거지. 아, 이해 갔어? 네. 그거 나온다고. 네. 자, 음이온화 봐봐. 17번 염소를 볼게. 여러분, 양이온화는 전자 껍질이야. 알았어? 영향이. 음이온을 볼게. 얘를 보면 전자가 들어가. 이 전자가 에너지를 잃어야 이게 돼. 에너지를 잃어야. 그럼 봐라. 얘는 하나, 둘, 세 개짜리야. 맞지? 네. 얘는 하나, 둘, 세 개짜리. 맞지? 그리고 이렇게 된다. 음이온들은 시험에 안 된다니까? 껍질이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네요. 자, K에 뭐? 둘, L에 여덟, M에 일곱이었던 애가 K에 둘, L에 여덟, M에 여덟이 된다는 거니까 껍질이 증가했냐, 감소했냐, 그대로냐? 그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껍질에 대한 증가는 보지 않아. 원자 번호 증가했냐, 감소했냐, 그대로냐? 그대로. 그대로. 그러면 유액전화도 그대로라고 보는 거야, 어찌 보면. 알아서 사실 유액전화가 얘가 작아지지. 전자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우리가 찾을 때는 문제 풀 때는 그러한 로직으로 푼다는 거지. 원자 번호 그대로네? 전자 껍질 그대로네? 마지막 봐야 될 게 얘야. 전자수가 증가하면 전자간 반발력이 어떻게 되겠냐? 맞아요. 커지겠지. 야, 그렇다고 이런 쪽에서는 반발력이 안 세지겠어? 근데 여기 영향을 못 주는 거지. 알았어? 그럼 얘가 제일 마지막 영향력인 거야. 그래서 얘가 세져서 이온 반지름, 그러니까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애들은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큰 게 되고, 그지? 그럼 이거분의 이거 값이 1보다 크게 나와. 같은 주기에서 봐라. 같은 주기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A는 1보다 크고 B는 1보다 작다. 원자 번호 누가 클까? 원자 반지름 누가 클까? A. 얘가 크다는 거야. 크잖아. 왜? 얘가 금속이거든. 지금 보면. 그렇다면 원자 번호는 누가 클까? A보다 B가 크다는 거지. 이런 거를 얻어내는 거야, 너희들이. 이해 갔니? 자, 이제 이걸 다 지울 거야. 이거는 포스트에다 적어놔. 이걸로 풀 거니까. 잘 봐, 이제. 포스트 하나쯤 갖고 다니잖아? 그럴 거라고 바빴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엄청나게 준비성이 좋다고 얘기하지. 자. 손이 안 닿는 사람은 못 줘. 쪼개서 줘.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출제되면 지금 순서대로 문제를 풉니다. 자, 입자, 반지름, 비교,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부터 봐라? 전자 껍질수를 먼저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전자의 껍질수가 무조건 많다면 아시겠죠? 반지름 어떻게 된다?
그게 원자든 이온이든 커진다. 알겠어요? 그런 예가 누가 있느냐? 같은 족일 때. 같은 족은 원자 번호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자 껍질수 많아지잖아요. 그치죠? 맞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 어떻게 돼요? 커지가 되는 그런 조건이죠. 지금 얘기가. 그 다음에 양이온화. 얘는 양이온화 되면 전자 껍질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어떻게 된다? 작아집니다. 양이온화 되면. 이해 갔죠? 껍질이 사라져서. 자, 두 번째, 전자 껍질이 동일하다면, 이런 거예요. 전자 껍질이 동일하다면, 그때는 얘를 봐라. 원자 번호를 봐라.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 핵전화가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더라? 감소한다. 이 뜻이죠. 됐습니까? 이런 예가 누가 있다? 같은 주기가 이렇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커지면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다? 준다. 자, 세 번째, 1, 2번이 다 똑같다면 그 다음엔 전자수를 봐라. 전자수가 많아지면 전자 간 반발력이 세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얘가 이제 이온 반지름이거든요. 이온 반지름. 얘밖에 없어요. 이온 반지름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바로 음이온화 되는 애밖에 없다. 음이온화 과정이 이렇다. 음이온화 과정. 자, 요걸 써놓고요.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여기 지금 배워놨죠, 제가.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니들한테 거의 아주 단골 손님처럼 나오는 등전자 이론이에요. 등전자 이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일단 빨리 쓰세요. 다 쳤어요? 자, 여러분, 세트 1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릅니다. 그 누구 있었죠? 7번 질소부터 13번 알루미늄까지 있었습니다. 이해 갔죠? 얘의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 봅시다. 지금 배웠으니까요. 자, 얘는 6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2주기 몇 개? 2주기 7, 8, 9 3개, 3주기 11, 12, 13 3개.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뭐부터 분류하자? 껍질로 분류하자. 그럼 3주기 3개를 앞으로 놓고 2주기 3개를 뒤로 빼는 거죠. 그러면 3주기 3개, 11, 12, 13주기 누가 제일 뚱뚱할까? 11. 당연하죠. 얘가. 원자번호가 작으니까 제일 뚱뚱. 그 다음에 12번 마그네슘. 다음에 13번 알루미늄. 이렇게 확실한 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2주기로 와야겠죠. 7, 8, 9. 누가 제일 뚱뚱해요?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린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근데 등전자 이론이 뭐냐? 얘가 이온이 되면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그럼 뭐예요? 껍질이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껍질이. 그러네요. 두 개로. 그때는 번호가 제일 작은. 그래서 여기에 등전자 이론이 들어가요. 껍질이 같으니까 등전자 이론. 알겠습니까? 세트 1, 2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7번 질소 3가마니가 제일 뚱뚱합니다. 핵전화가 제일 약하니까. 껍질이 동일한데. 8번 산소, 9번 플로린 이온, 11번 나트륨 이온, 12번 마그네슘 이온, 13번 알루미늄 이온이 제일 작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세트 2를 보겠습니다. 18번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릅니다. 얘는 15번 인부터 시작해서 20번 칼슘까지인데 일단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잖아요. 그럼 4주기 원소가 앞그룹에 속해요. 뒷그룹은 3주기 원소겠죠. 그래서 봐. 4주기 원소들이 일단 3주기 원소들보다는 반지름이 크다고요. 그 중에 19번 칼륨이 제일 크겠죠. 20번 칼슘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 3주기 원소 15번인 16번 황, 17번 염소로 정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온 반지름, 등전자 이론은 어떻게 될까요? 이온 반지름. 얘들은 껍질이 3개로 똑같습니다. 18번 나눠보니까. 그때는 원자 번호가 제일 작은 얘가 뚱뚱. 원래 여러분 15번, 7번 잘 이온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온 반지름에서 얘들이 빠져요, 자주. 왜요? 폴전자가 3개 있는 애들이잖아. 굉장히 안정적인 거거든, 얘들. 탄소 다 아무래도. 그 다음에 16번 황이 여기, 17번 염소가 여기, 19번 칼륨 플러스가 여기, 20번 칼슘 이가 플러스가 여기다라고 비교합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꼭. 됐어요? 그럼 제가 세트 1을 응용을 해볼게요. 그래프로. 여기다 그래프로 응용을 해볼 테니까 자기가 이해 가면 끄떡끄떡 그럼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얘가 원자 번호인데 뭐 세트 1이라고 안 해요. 출제자는 여기다 이렇게 써줘요. 8번, 9번, 11번, 12번. 와, 세트 1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떴어요. 그래프가. 봅시다. 이렇게. 이게 뭐냐? 원자 반지름. 이렇게. 이해 갔어요? 이게 뭐라고요? 원자 반지름 그래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무슨 반지름일까요? 이게 등전자 이론이죠. 다시 말하면 이건 이온 반지름인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O면 여기가 누구고? 플로린. 여기가 나트륨, 마그네슘이라고 정의한다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Na 플러스 얘가 플로린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로직대로 본다면 얘가 요로 가는 건 3번인 거예요. 껍질 그대로죠. 번호 그대로죠. 얘가 요로 가는 것도 몇 번이에요? 3번인 거예요. 전자수에 대한 거. 그럼 얘가 1로 오는 거냐? 1번이죠. 껍질이 변하는 거. 얘가 요로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몇 번이에요? 2번이라고 등전자 이거. 껍질 갖고 번호. 이거 몇 번이야? 껍질 변하는 거잖아. 1번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하나 더. 자, 이거 누굴까요? 뭔 소리예요? 유유액전화라고 이게 네.
왜 뚝 떨어졌어?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알았냐 무슨 말인지? 네. 자,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나오면 대박이죠.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예외가 없을 수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얘를 먼저 페이지에서 찾아보세요. 어디냐? 거기가 125쪽 맨 밑에 가보세요. 3번 리튬이 몇 죽입니까 여러분? 2중이 2죽입니다. 그러면 3주기 원소보다는 얘가 홀쭉해야죠. 네. 당연히 11번 나트륨보다는 뭐예요? 홀쭉합니다만 3번 리튬보다 작은 애들이 누가 있는 거예요? 3주기.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이해가요? 다시 말해서 2주기지만 3주기인 애들보다 뚱뚱하다고요. 리튬이. 얘만 그래 얘만 그래요. 칼륨도 그렇지 않고 얘만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네. 그럼 얘를 갖고 어떻게 시험이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잘 보세요. 11번 나트륨은 17번 염소하고 비교하잖아요. 원자 반지름이 어떻습니까?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껍질이 동일하니까. 다시 3번 리튬하고 17번 염소를 비교해요. 이건 이렇고요. 역시 똑같이. 이해 갔어요 이거? 그렇다고 요 껍질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잖아요. 예외라고요. 이 둘을 어떻게 비교할 거냐고. 얘 둘 다 1주기거든요. 얘는 17주기고. 어떻게 비교할 거냐는 거죠 얘들아. 그러네요. 잘 봅시다. 얘가 이온화 되면 누구 따라가요? 얘 전자배치를 따라가죠. 네. 얘는 누구 따라가요? 10분 얘 따라가죠. 얘들은 모두 누구 따라가요? 18번 18번 아르곤의 전자배치를 따릅니다. 이랬을 때 잘 봅니다. 여러분 A, B, C 자 따져보세요. 원자 반지름 A, B, C 누가 제일 커요? 이거 출제자가 준다고. 원자 반지름은 누가 제일 커? A. 사실 얘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가 C고 그 다음에가 B란 말이에요. 이렇게 줍니다. 그래 놓고 이온 반지름을 제시해줘요. 누가 제일 큽니까 여기서는? B가 제일 크다니까요. 이온 반지름이. 네. 그 다음에 누구예요? A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C. C가 제일 작아요. 이 C가 1족이에요. 2족이 1족. 헬륨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런 건 조건을 줍니다. 이렇게 조건을. 그랬을 때 2주기는 무조건 3주기보다 홀쭉해야 되는 이런 편견을 버리라고. 얘는 예외라고. 이런 애도 있다는 걸 알아두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나이스. 자, 문제 한번 다뤄보자니. 페이지. 어디를 피냐면 저기 펴봐. 페이지 127쪽에 3번 가봐. 확인이야 확인. 127쪽에 3번 확인. 3번에 1번을 보면 리튬과 나트륨이 있어. 일단 부동호 쳐봐. 127쪽에 3번 없어? 없어 문제? 아 없어? 그럼 여기다 쓰면서 보여줄게. 야 127쪽에 1번이 리튬과 나트륨이야. 누가 더 뚱뚱해? 나트륨 얘가 뚱뚱하지. 뭐 때문에? 전자 껍질 때문에. 자 바로 2번 잘 봐. 나트륨하고 염소 누가 뚱뚱해? 염소. 아니죠. 껍질 똑같아요. 번호 작은 애가 그죠? 11번 17번이니까 얘가 뚱뚱해요. 이거 원자 번호예요. 이해 갔어요? 원자 번호가 작다는 거 작으면 뚱뚱하다니까. 껍질이 많거나 번호가 작은 애가 뚱뚱하다고요. 다음 나트륨과 나트륨 플러스 이온 누가 뚱뚱해? 얘가 뚱뚱하죠. 왜? 껍질이 주니까.
그 다음 마지막 플로린과 플로린 마이너스. 누가 뚱뚱해? 얘가 뚱뚱하지. 왜? 전자수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 갔냐? 네. 자, 거기 4번 문제 한번 볼게. 4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다. A, B, C, D인데 조건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뭐냐? 2주기야 2주기. 거기 뭘 썼냐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써놨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자, 뭐라고 돼 있냐면 152, 112, 그 다음에 73, 71. 같은 주기다. A, B, C, D 중에 번호 누가 제일 클까? 얘가 제일 크다니까. 크니까 반지름이 제일 작은 거야. 이해 갔니? 네. 다시 얘가 번호가 제일 작아요. 질문하자. 이온 반지름을 볼게. 이온 반지름 봤더니 얘가 60이고 얘가 31인데 얘들이 140, 136이래. 질문. 얘들은 양이온이겠지 지금. 네. 줄었잖아. 그럼 얘 누구 전자 배치를 따라갈까? 2번, 10번, 18번 중에 누구 따라갈까? 2번 따라가야지. 2주기인데 이거 3번 리튬 아니면 4번 베릴륨이라고. 그러네요. 이해 가냐? 그럼 얘 누구 따라갈까? 10번 따라가겠지. 얘들이 세트 1이라고. 이해 갔어? 이 데이터를 보는 순간 얘들이 한 방에 딱 알아봐야 돼. 알았니? 네. 몇 가지만. 왜? 과정 이해로 있어요. 뭐? 과정 이해로 있어요. 이용만 생각해. 무슨 얘기냐면 얘는 반지름이 줄잖아. 네. 준애는 금속이잖아. 네. 양이온하고. 네. 누구 따라간 거냐? 2주기니까 2주기 금속이면 리튬하고 저기 뭐냐 베릴륨밖에 더 있어? 그럼 얘들은 그 전자를 잃어야 되니까 헬륨을 따라갔겠지 얘들은. 네. 얘들은 누구 따라가겠어? 전자가 들어왔으니까 10번 네온을 따라가겠지 얘들은. 이해 갔어? 네. 그래서 얘들이 이온이 되잖아? 니네 이온 반지름 순서 얘기해봐 얘들. 이온 반지름 순서. 이온 반지름 순서를 얘기해봐. 얘들이 제일 작겠지. 그 중에 A, B 중에 누가 더 작겠어? B가 제일 작겠지. B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가 크겠지. 네. 다음 봐봐라. 이온 반지름 화학 비교 순서. 보이냐? DC. 지금 제일 큰 애는 누구야? C야. 그 다음에가 D고. 왜 그래? 자 봐라. 얘가 한 8번 되고 얘가 9번 된다고 쳐봐. 얘가 3번 되고 얘가 한 4번 정도 되는 애라고 치면은 얘는 이거 되겠지. 네. 얘는 이거 되겠고 얘는 이거 되겠고 얘 이거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들 둘 중에는 얘가 제일 작을 거고 네. 얘 둘 중에는 얘가 작겠지. 네. 문제는 이 D- 얘 작은 애가 얘보다는 클 거 아니야. 10번 네온이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거라고. 이해 갔어요? 네. 예슬이 끝까지 봐야 나쁜 이런 저 저요?